자, 존속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요거는 이 두 가지 표를 보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불가쟁력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제소기간. 오케이. 제소기간이 지나면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불, 안 된다. 가능하다. 쟁, 다툰다. 다투는 게 가능하지 않다. 제소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소가 적법하지 않다. 다툴 수 없다. 제소기간이 지나면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제소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가 없다. 뭘로? 취소소송을 다툴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볼게요. 비록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하더라도 쟁송, 제기 기간이 경과하거나 다른 수단을 다 거쳤으면 다툴 수 없다. 그거를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불가쟁력.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이 되고요.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를 구속한다. 뭐 이런 것들 개념을. 즉 제소기간이 포인트예요. 제소기간. 제소기간 지나면 다툴 수 없다. 불가변력. 변은 바꾼다는 거죠. 바꾼다.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누가? 행정청. 그 처분을 한 행정청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모든 행정행위가 아니라 준사법적 행정행위인데 이거는 뭐 사법적인 게 판결 같은 거죠. 판결. 그래서 예로 확인행위나 수용재결 요거를 준사법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게 불가변력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불가변력은 행정청이 다툴 수 없는 것, 행정청이 바꿀 수 없는 것, 불가쟁력은 국민이 다툴 수 없는 것. 왜? 제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단어는 많이 보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단어는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근데 그래서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면 그 문제 접근하시기가 좋습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제소기간이 지났단 말이네. 취소소송 못한다는 말이네. 각하 판결 나겠다는 말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툴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행위가 행해진 후 제소기간 경과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일정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확인 또는 뭐 수용재결 여기 예가 있었고요. 그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 자신도 바꿀 수가 없게 된다. 그런 거를 존속력이라 하는데 존속력에는 두 가지가 있고 우리는 불가쟁력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불가쟁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소기간이 지났네. 제소기간이라는 단어를 항상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그래서 불가변력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불가변력이 발생했다 그래서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각각 다르다. 각각 독립되게 판단하는 겁니다. 강제력이라는 것은 자력 집행력과 제재력이 있는데 행정행위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스스로 강제력을 발동하여 그 의무를 실현시키는 힘을 말한다. 어찌보면 법에서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재력, 행정행위 상대방이 의무를 하지 않을 때 그에 대한 제재로 행정형벌과 질서벌을 부과하는 힘을 말한다. 어떤 행정행위를 했는데 안 지켜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강제로 해버릴게 라고 하는 게 자력 집행력이고 제재력은 이거 해! 안 돼. 안 했으면 야 벌금 내. 뭐 이런 거를 제재력이라고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좀 와닿진 않으시지만 이게 이것도 역시 민사와 다릅니다. 친구한테 야 뭐뭐 해 라고 했으면은 GR 하네 하면서 안 듣죠. 그러면 내가 대신해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행죄가 되고 내가 당하는 거. 내가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지만 행정청은 법에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효력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집행이라는 걸 뒤에서 배울 텐데요. 대신해서 집행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서울 광장이 있습니다. 시청 쪽에 저쪽 올라가면 종로 쪽에 가면 세종대왕 있고 계시고 이순신 장군이 계시고 하는 그 서울 광장에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특정 그 극우 그 정당에서 이 점거를 했어요. 뭐 어떤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점거를 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철거해? 지나가는 행인이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철거하소라고 해도 안 지키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두드려 싸우면 싸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서울시에서는 권한이 있으면 행정청이죠. 철거해? 이렇게 이게 법 위반이야. 철거해? 이랬는데 이때 실제로 싫은데? 이랬죠. 그래서 그래? 서울시가 대신해서 집행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 철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새벽에. 철거를 하고, 실제로 철거한 데 들어간 비용까지도 그 정당한테 부과시켰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이었다면 철거 명령하는 것도 우습고, 철거 명령 안 했다고 이것도 할 수는 없지만, 행정청은 이게 법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수의 국민들, 그 다음에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 철거 명령이라는 것도 행정행위죠. 행정행위를 어떤 거를 명령을 했는데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따르게끔 하도록 어떤 뭐라 그럴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힘을 자력 집행력이라고 그러고 안 하면 될 때까지 그 행정 형벌과 뭐 여러 가지 매길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그런 거 이거 비슷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대학교 원룸촌이 많은 곳들 보시면은 지금은 뭐 대학교들이 워낙 발전하고 해서 기숙사들이 다 있지만 기숙사가 없었던 학교들도 있고 거기는 주변에 항상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다가구나 단독에 보면은 항상 옥상에 이렇게는 안 생겼죠. 이렇게 쓰면은 요렇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월세 얼마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아주 잘생기거나 아주 못생긴 사람이 같이 살고 있죠. 이 옥탑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옥탑방이 다 건축법 위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옥탑방을 지으려면 그 건물 지을 때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짓고 나서 딱 그 집을 짓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 원룸촌이나 하숙방 또 뭐 자취방에 다 이게 있는 거죠. 그럼 나도 할까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가 지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대학생을 이제 50만 원 주고 이제 삥을 뜯게 되는데 지자체에서 발견하면 이거 철거 명령 똑같이 합니다. 이거 건축법 위반된 겁니다. 철거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여기 케이스처럼 재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여러분 혹시 배우셨으면은 이걸 매깁니다. 이거 없애실 때까지 저희가 1년에 몇 번 또는 돈을 매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안 내면 강제로 돈 강제로 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강제력, 이런 걸 케이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